네, 이번에는 이 기사를 체크하면서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아일보의 11월 14일자로 실린 기사고요. 독감 환자 2주 새 2배로 트윈데믹 우려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독감 발생률이 이미 지난 겨울 이후에 최대치고 취약 전 아동 발생 위험이 높아서 유행했을 때 고령층 중환자 증가가 우려된다라면서 코로나19 병상 부족과 겹칠 수도 있다라는 제목이 부연 설명으로 실렸는데요. 자, 일단 지금 독감 환자들이 주로 어디에서 발생하고 있습니까? 실제로 지금 체감할 수 있거든요. 이제 어르신들 중심으로 해서 독감 환자들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10월 31일부터 일주일간 외래 환자 1,000명당 독감 환자가 3.3명으로 2주 만에 2배가 늘었다라는 내용이 지금 질병관리청을 통해서 이미 발표가 된 내용이고요. 이제 그 내용을 동아일보가 보도를 한 것인데 작년 겨울 같은 경우에 트윈데믹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었잖아요. 네. 자, 그래서 트윈데믹을 걱정한 그 방역 당국에서 12월, 9월부터 굉장히 적극적으로 고령층 그리고 또 전 국민을 대상으로 독감 백신 접종을 권했었는데 사실 올해는 그런 모습이 없었어요. 올해는 그런 모습이 없었는데 작년보다 오히려 올해도 트윈데믹을 굉장히 걱정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많은 분들이 이제 최근에 방역 상황을 놓고서 이 부분을 좀 착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거리 두기를 거의 하지 않고 있잖아요. 네. 마스크 착용을 제외하고는 거리 두기를 거의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간주해도 사실은 무방한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 되면은 어떤 일이 생겨야 정상이냐면 유럽이나 미국에서 확진 환자가 하루에 수만 명이 나오고 수천 명의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나와야 되는 상황이 나타나야 되는 게 정상이거든요. 지금 여태까지 그 길을 간 국가들을 보면은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마스크 착용 외에는 거리 두기를 거의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루 확진 환자도 수천 명 수준에서 지금 억제가 되고 있고 위중증 환자나 사망자가 나와도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나오긴 합니다. 거리 두기를 할 때에 비해서는 많이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사실은 하루에 뭐 수십 명도 안 되는 수준에서 이제 억제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백신의 효과 때문인 거죠. 코로나19에 대한 백신. 네, 백신의 효과 때문에. 그런데 그 백신의 효과가 거리 두기가 억제했던 것만큼의 확진자 억제나 혹은 위중증 환자 억제만큼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단계적 일상회복을 하고 나서 확진 환자가 계속 2,000명 수준에서 나오고 있고 위중증 환자나 사망자 숫자가 일시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건 계절 독감과 연계를 해보면 우리가 또 알 수 있습니다. 매년 겨울마다 계절 독감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한 3,000명에서 한 4,000명 정도가 사망을 하시거든요. 네. 타미플루와 같은 약이 있고 그리고 60세 이상의 고령자들 같은 경우에는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생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겨울에 지금 거리 두기가 굉장히 완화된 상황에서 코로나는 지금 이 수준에서 지금 더 억제를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이 수준에서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고 접촉이 빈번하다 보면은 작년에는 잠잠했던 계절성 독감 그러니까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도 더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 이야기는 독감 백신을 맞지 않으면 독감 환자 수도 더 늘어날 수도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위험한 60대 이상의 고령자들 같은 경우에는 예년의 겨울에는 계절 독감 때문에 위중증으로 빠지고 자칫 잘못하면 사망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았고 그 숫자가 한 해에만 3,000명, 4,000명 되었단 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시점에 독감 백신 접종하지 않으셨던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독감 백신 꼭 접종하시기를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10대 이하의 학생들에게 더 위험한 바이러스가 코로나 바이러스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냐고 저한테 물어본다면 저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라고 답하고 싶습니다. 지금 일단 고령층에서 독감 발생도 많아지고 있다라고 얘기했지만 이 기사를 보면 취약전 아이들에게서도 독감 의심 환자가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취약전 아이들한테 독감 의심 증상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고 지난해에 비해 2배 수준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그렇게 독감에 노출이 되면은 오히려 코로나 바이러스에 노출되는 것보다 10대 이하의 소아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훨씬 더 위중증으로 이어지게 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혹시 지금 10대 소아청소년들에게 독감 백신 접종을 안 하신 분들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빨리 소아청소년 독감 백신 했으면 좋겠고요. 아까 제가 한 차례 언급을 드렸습니다마는 60대 이상의 고령자들 경우에도
독감 백신 꼭 접종하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교수님. 저도 예. 아이를 키우는 이 학부모이기 때문에 지난 주말에 독감 백신 접종했습니다. 네. 교수님, 그 소아청소년만 놓고 봤을 때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한 위중증 환자 수는 없단 말이죠. 10대에서는 0명인데 독감 같은 경우에 아이들이 걸리게 되면 백신을 맞지 않은 상태에서 중증으로 빠질 수도 있습니까? 중증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신종플루 때를 가보시면 알아요. 신종플루 때는 어린아이들이 사망한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유명한 연예인의 아이들이 사망하거나 이런 거 많이 보셨죠, 그때는. 그러니까 아까 강 기자님 정확히 지적하신 것처럼 코로나19보다 어린아이들, 그러니까 10대 청소년 이하로만 놓고 보면은 독감, 즉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훨씬 위험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약간 강 기자님하고 겹치긴 하지만 약간 다른 겁니다. 하나는 이거예요. 통상 인플루엔자, 그러니까 독감인 경우에는 언제가 1년 중에 피크냐 하면 12월 달이 피크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런데 아직 12월 달에 안 됐잖아요. 예. 그죠? 12월 달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11월 달만 놓고 보면은 작년 대비 환자가 2배 정도 늘었다고 예. 그랬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지점에서 제가 걱정하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작년에는 코로나를 처음 겪었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우리가 꽁꽁 싸맸다는 거죠. 개인 방역수칙도 개인 철저히 방역수칙도 지키고. 잘 지키고 예. 꽁꽁 싸맸는데 자, 올해 우리가 2배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이 원인은 뭔지 모르지만 상관없이 결과론적으로만 놓고 보면은 감염된 사람이 2배 정도 많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독감에 감염된 분이 2배로 많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강력히 시사하느냐 하면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강 기자는 거기에서 원인을 찾는 거죠. 거리두기가 작년에 비해서 확연하게 풀렸기 때문에 감염 가능성이 그만큼 높다라고 이제 그렇습니다. 판단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거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원인은 뭐든지 상관없이 결과론적으로만 놓고 보면은 감염자가 독감이 2배 이상 예. 되었으니까 코로나도 2배 이상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것이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왔느냐 아니면 거리두기가 어떠느냐 이거에 상관없이 만일에 우리가 거리두기를 완화했었어도 만일에 줄어들었다고 하면은 위험이 줄어들 수가 있지만 아무튼 2배 이상 감염자가 독감에서 늘어난 것으로 봐서 코로나도 늘어날 개연성이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뭐 한 6천 명 가량도 뭐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아니, 5천 아니. 명 정도? 꼭 확진자. 그렇게 얘기할 수는 예. 없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은 개연성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개연성이 있다는 것 예. 때문에 백신 접종 하셔야 되는 분은 하시고 그다음에 부스터샷 하셔야 되는 분은 하시고 마스크 잘 착용하시고 하는 거를 주의하셔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기 위함이에요. 그거 하나. 두 번째는 자 독감으로 인해서 감염이 된 고령층인 경우에는 합병증을 유발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로 1년에 3천에서 4천 명이 사망하시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만일에 고령층 분이 합병증이 오셔가지고 입원을 한다. 이러면은 이게 이제 입원을 할 장소가 없다고 맞아요. 하는 예.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코로나 환자와 독감 환자의 중증자를 같은 병실에 넣을 수가 없어요, 이게.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독감 환자는 독감 환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어떤 중환자 병실이 필요한데 합병증이 왔을 때 위험에 빠졌을 때 이분들이 정작 위중증으로 이렇게 치료를 받을 수 없게 되면은 예년과는 달리 이분들 희생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이게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독감과 관련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는 독감은 연령에 상관없이 위험할 수 있다. 그러니까 백신 접종하셔야 되는 분은 하시기를 강력히 권해드린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예. 하시기를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또 하나는 이미 작년 대비 2배 정도 많아졌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후야 어떻게 됐든지 간에 마스크 착용 잘 하신다든지 개인 위생을 철저하신다든지 하셔야 독감뿐만 아니라 코로나도 예방하실 수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는 좀 전에 말씀드렸죠. 특히 고령자 중에서 독감으로 인해서 위중증이 될 경우에는 올해는 정말 치료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예. 예년과 달리 정말로 위험할 수 있다. 이 말씀 제가 드립니다. 자, 그 말씀하신 것처럼 투인데믹이 현실화되게 되면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이 바로 중환자 치료와 관련된 부분일 텐데 기사에서 지적한 것처럼 중환자 병상 부족 속도가 지금도 코로나19 때문에 빨라지고 있는데 이게 겹치게 되면 더 가속화돼서 중환자 병상이 없을 수도 있겠군요. 네, 이제 가장 심각한 문제죠. 지금 이 코로나19 중환자들이 늘어나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서
이 중환자 병상을 케어하고 있는 의료진들이 가장 걱정하는 대목이 바로 그 대목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자꾸 코로나19 중환자가 늘어나가지고 코로나19 중환자를 전담하는 중환자 병상을 늘리다 보면은 코로나19가 아닌 일반 중환자들을 케어하는데 소홀해지거나 의료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이제 그 과정에서 꼭 필요한 분들이 제때 케어를 받지 못해가지고 예. 더 위중증으로 이어지거나 사망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자,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코로나19 때문에 소아청소년들이 위험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습니다. 자, 그래서 설대우 교수님이나 저 같은 경우에는 심근염이나 심낭염 같은 합병증을 부작용은 이상 반응을 유발할 수 있는 백신보다는 좀 더 안전한 백신이 나올 때까지 소아청소년들은 백신 접종을 약간 유보해도 된다라는 의견을 개인적으로는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그런 소아청소년들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가지고 예. 자칫 잘못하면 폐렴 같은 합병증이 와가지고 지금 위중증 케어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거든요. 네네. 실제로 그런 식으로 해서 매년 사망하는 소아청소년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런 소아청소년들을 상급종합병원에서 케어를 받아줄 해야 수가 되는데 없고.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 코로나19 환자들 때문에. 자, 이제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되면은 바로 이제 코로나19 중환자들 때문에 제대로 케어를 받지 못하는 다른 중환자들이 안타깝게 사망하는 사례가 생길 수 있고요. 그걸 이제 우리가 이제 막아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예. 꼭 맞으셔야겠습니다. 독감 주사 안 맞으신 분들은 맞으시고 아이들도 꼭 접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아이들 얘기가 나와서 이거 한번 짚어볼게요. 이스라엘이 5세에서 11세를 대상으로 백신 접종 승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호주나 미국 등 다른 나라에서도 어린이 접종을 시행하거나 검토하고 있는데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저는 뭐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는 보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강 기자님과 마찬가지로 이 연령대의 백신 접종을 권하지 않는다. 저는 오히려 예. 반대한다. 이 말씀 여러 차례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언제나 백신이나 치료제는 위험과 이익을 같이 평가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나라들, 뭐 이스라엘이 되었던 영국이 되었던 미국이 되었던 독일이 되었던 프랑스가 되었던 이런 데는 확진 상황이 워낙 나쁘기 때문에 위험과 이익을 평가할 때 이익이 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연령대에서는. 그러니까 그 나라는 백신 접종을 권고한다고 하더라도 뭐 크게 무리한 결정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조금 전에 강 기자님이나 제가 데이터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10대, 그러니까 0세부터 19세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중환자가 지금 병원에 한 명도 예. 없고 지금까지 사망도 한 명이 없잖아요. 그러는데도 백신 접종으로 인한 부작용 사례는 꽤 있다는 거죠,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이 연령대에 화이자나 모더나와 같은 심근염이나 그 이외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백신보다는 더 안전한 백신을 승인하면 그때 백신 접종을 하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다시. 충분히 이익이 큰 국가에서는 백신 접종을 이 연령대에도 할 것입니다. 하는 것이 이익이 더 크니까요. 그러는데 바로 우리나라로 와서 우리나라의 백신 접종을 할 때는 우리나라에서는 적어도 위험 요인이 이익보다 더 크기 때문에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바로 접종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아마 바로 접종을 한다 또는 의무 접종 형태로 간다 이러면은 전문가들이 아마 상당히 반대하는 전문가도 많을 것으로 봐서 우리나라는 상황이 좀 다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일단 시청자분들이 헷갈리실 수도 있는 게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이제 왔다 갔다 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부가 소아청소년의 백신 접종을 강력히 권고하고 나섰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자율적인 판단에 맡기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요새는 이제 살짝 강력 권고하는 쪽으로 이제 이제 그 입장을 맥락을 이제 알아야 돼. 바꿨거든요. 맥락을 예. 좀 살펴야 되는데요. 지금 정부가 소아청소년들에게 백신 접종을 권고하는 이유는 소아청소년들에게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위험하기 때문에 권고하는 게 아니에요. 위험하기 때문에 권고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그게 이제 명확한데요. 지금 정부가 소아청소년들에게 코로나19 백신을 권고하는 이유는 뭐냐면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넘어갔을 때 확진 환자 숫자들이 방역 당국이 기대하는 것만큼 줄어들지 않고 있고 그 연장선상에서 고령자 중심으로 위중증 환자가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예.
자, 방역당국 입장에서는 소아청소년들의 백신 접종률을 높이면 지금 확진 환자의 한 4분의 1 정도, 그러니까 25% 정도가 10대 이하에서 지금 발생하고 있는 네.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소아청소년자들의 확진 환자 숫자가 줄어들 것을 일단은 기대를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확진 환자 숫자 규모가 좀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소아청소년들 자체는 위험하지 않는데 소아청소년들을 통해서 이 가정에 있는 60대 이상의 고위험군 고령층에게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경로를 차단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소아청소년들에게도 가능하면 백신을 접종을 해달라라는 이제 목소리가 좀 더 커진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 대목은 우리가 좀 이렇게 예.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예. 소아청소년들 중에서 비만이라던가 당뇨 같은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고위험군으로 분류될 만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부모님들이 아이들이랑 상의해가지고 백신을 접종시키는 게 그 위험보다 이득이 훨씬 더 큽니다. 하지만 보통의 건강한 소아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위험 자체는 사실은 우리나라 같은 이 방역 상황과 그리고 바이러스 밀도가 있는 사회에서는 크지 않아요. 그건 모든 전문가들이 다 인정하는 거예요. 예. 모든 전문가 다 인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방역 당국이 소아청소년에게 백신 접종 권하는 것은 다른 이유들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측면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단계적 일상 회복 이후에 어쨌거나 다른 나라를 봐도 유행을 주도하는 층이 주로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에게서 또 지역사회 전파로서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 바이러스 밀도를 낮추기 위해서라도 아이들에게 백신 접종을 해야 한다라는 입장인 건가요? 정부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소아청소년들이 아닌 성인들의 백신 접종률이 90% 이상이잖아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성인들이 백신 접종률이 높기 때문에 그분들이 굳이 위험한 백신을 소아청소년들에게 접종시키지 않고도 소아청소년들을 어느 정도는 보호하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방역당국에서 더 신경을 써야 될 대목은 뭐냐면 안전성이 검증되지 소아청소년들에게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백신을 자꾸 권하는 것보다는 노바백스 같은 소아청소년에게 충분히 안전하다고 권할 수 있는 백신을 빨리 승인을 하라는 거예요. 예. 왜 그런 걸 못하니라는 게 좀 답답하다라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연내 승인은 가능합니까? 노바백스? 이제 그건 이제 WHO라든가 다른 나라 네. 승인 상황을 이제 봐야 이제 알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절대로 우리나라가 먼저 주도적으로는 하지 않겠다라는 거거든요. 예, 저는 이제 좀 방역 당국에 저는 문제가 있다 이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요. 방역 당국이 무슨 방역 당국이 일을 이렇게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몇 가지를 지적하고 싶은데요. 첫째 하나는 방역 당국이 한 얘기가 이거잖아요. 단계적 일상 회복에서 중요한 것은 위중증 사망자 관리다. 자기네들이 그 얘기 했잖아요. 그러는데도 지금 정작 확진자 수에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는 거예요.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어요. 이게 기본적으로 인식이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그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다라는 것은 어디 뭘 보시고 그러니까 그렇게 예를 들어서 이런 생각하시는 거죠?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만 덧붙이겠습니다. 그러니까 30대 부스터샷은 지금 방역 당국이 집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30대 얀센 맞으신 분들 예. 바이러스에 감염되더라도 그분들이 위중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극히 낮거든요. 백신은 이미 한 차례 접종하신 네. 분들이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지금 방역 당국이 부스터샷에 접종을 해야 될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은 혹시 돌파 감염이 되었을 때 위중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다른 연령대보다 상대적으로 예. 높은 분들인 60대, 50대 이상의 고령층이거든요. 그 얘기는 자, 그런데 앞에서 그것도 했고요. 예. 사실은 지금 착시 효과를 일으키고 있는 거죠. 아, 뭔가 확진 환자 숫자를 줄여야 되니까 어디든지 이제 찔러놓고 보자라는 발상 아닌가 싶다라는 거죠. 그런 의견을 갖고 계신 거고 교수님은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게 확진자 수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확진자 수를 생각하니까 지금 청소년 연령대에도 백신 접종을 생각하는 거예요. 방역 당국이. 자, 왜 그러느냐? 얘들이 감염이 되면 감염자 숫자, 확진자 숫자로 잡히죠. 우선 하나는. 두 번째는 얘들이 감염이 되면은 이제 집으로 가서 어르신들이나 사회에 전파 확산의 위험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게 틀렸다는 거예요. 왜 틀렸느냐 하면은 자, 한번 볼까요? 만일에 집에 계신 60대 이상 어르신들이 예를 드는 겁니다. 100% 접종을 다 했어요. 지금처럼 90%가 아니라 100% 접종을 다 했어요. 그러면은 이 아이들 10대 연령 아이들이 감염이 되어서 집에 가서 옮긴다고 하더라도 어르신들이 보호 효과가 상당히 되면서 위험에 빠질 수 있는 분들은 정말 아주 극소수라니까요, 이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내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 말씀은 어린아이들에게 백신 접종을 해서 안전하다 그러면 제가 반대 안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감염이 되어도 전혀 위험하지 않은데 그러면 아이들은 일부 기저질환이 있는 아이들은 위험할 수 있다고 치더라도 그러니까 그 아이들은 백신 접종을 한다고 하더라도 집에 가서 옮길 것은 생각 안 하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집에 계신 분들이 백신 접종을 했으면은 그러면 방역당국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방역당국이 왜 안전한 백신을 승인 안 하느냐는 거예요. 왜 WHO나 딴 데서 승인 낼 것을 기다리고 있냐는 거죠. 그러면은 말레이시아 같은 데서는 예를 들면은 노바백스를 승인을 했는데 그러면 우리는 뭐 왜 승인을 안 하냐는 거죠. 예를 들면은 예.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방역당국이 안전한 백신을 승인을 해서 안전한 백신을 아이들에게 접종하겠다 그러면 제가 반대 안 한다니까요. 그런데 방역당국이 무슨 얘기를 해보세요. 저는 방송에서 계속 반대할 거라니까요.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 접종하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방역당국은 지금 이딴 식으로 일을 하면 안 된다니까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게. 그러니까 예. 방역당국은 분명히 하셔야 돼요. 확진자는 중요하지 않다. 본인 입으로 얘기했잖아요. 위중증 사망자가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고령층 백신 접종에나 신경 쓰라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얘기하지 마시라니까. 예. 제가 그 말씀 다시 드립니다.